무조건 군대를 가야 된다라는 시스템인 거잖아. 사실 억울할 수 있어. 진짜. 그냥 여자만 군대 가라 하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역차별이라는 언어를 획득한 남성들이 그 언어를 획득한 거에 대해서 되게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너도? 나도 그랬어. 하고 공감하고 뭉치는 거. 그 힘을 잘 발현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그렇기 때문에 쟤네를 때려잡자. 쟤네도 아니라 똑같이 우리랑 같이 똑같이 힘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세요의 박이 커카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이재명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성형평성 기획과 그것이 주로 남성의 역차별을 다룬다고 해가지고 그럼 진짜 역차별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쇼츠를 만들었잖아. 근데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어, 그잖아? 진짜 댓글도 많이 달리고 DM도 오고 뭐 이렇게 반응이 뜨거웠던 영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 댓글들을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언어가 생긴 것 같다라고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진짜 역차별은 존재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수많은 댓글과 DM이 달려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것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 이 질문 이렇게 두 가지가 떠올랐던 것 같아. 우리 안에서 정리되지 않은 언어도 있었던 것 같고 굉장히 단편적인 어떤 그 쇼츠 형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명들이 좀 부재한 상태에서 그 영상만 봤을 때는 좀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 영상을 기획해봤습니다. 그러면 역차별이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볼까? 과거의 어머니 세대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이 2030 여성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동일한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성차별이라는 건 지금 여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여성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오히려 남성들에게 역차별이 된다는 논리인 거잖아. 사실 그거에 대한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그리고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현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가장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OECD의 그 통계인 것 같아. OECD에 나온 통계를 보면은 성별 임금 격차를 봤을 때 그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꼴찌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전체 모든 연령과 모든 직군을 다 담고 있으니 이게 지금 여성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런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지. 사실 이런 지표가 생기게 된 원인을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해보자면은 여성들이 굉장히 비정규직이나 그런 불안정한 노동 구조에 놓여 있는 현실인 것도 맞고, 동일한 노동을 했을 때 동일한 임금을 주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 분명히. 그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어떤 대기업에 다니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직군에 굉장히 다양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있고 그런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노동 현실을 다 보았을 때 이런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지표인 거지, 사실 이건. 그러니까 이 격차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성평등 시대에 도래하지 않았다는 어떤 반증이기도 하잖아.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사실 그 유리천장에 대한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그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그게 사실은 이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여성들이 그 중간에 경력 단절이 생기고 여성들이 그 위에 올라가기에 너무 어려운 구조가 놓인 현실 속에서 이런 임금 격차가 생기는 것이고, 그거는 지금 나는 20대지만 과연 내가 40대가 되었을 때 남성들과 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과장을 달고 부장을 달고 그런 직급까지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이 생기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그런 여성들을 내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롤모델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런 지표들이 이 노동 현장에서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지 제도나 어떤 그런 지원하는 제도들이 생기는 거고 여성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생긴 건데, 사실 이 복지 제도의 본질 자체가 더 차별받는 집단, 뭔가 더 덜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떤 일을 하는 거잖아. 그 시스템의 목적 자체가. 그리고 국가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실은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언제든지 나도 다칠 수 있고 언제든지 나도 갑자기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나도 취약해질 수 있다. 맞아. 나도 나이가 들고 더 이상 내가 임금 노동을 할 수 없는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간과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복지 제도를 이야기할 때 그걸 필요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나에게 바로 직관적으로 이익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이해관계들을 다 포섭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장애를 가질 수 있고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지 비장애인도 살기 좋은 나라이고 그런 여러 가지 층위들을 잘 파악할 어떤 감수성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 내가 어쩌면 시스젠더 남성이 아니니까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시스젠더 남성 친구들을 만나보면 정말 힘들게 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너네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더 힘들어. 약간 힘듦의 그 겨루기가 아니라 억울할 수 있어. 억울해. 우리도 억울하고 너네도 억울해.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서로에게 화살을 돌리는 게 맞을까? 그 의문에서 사실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이 역차별 이야기 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군대 이야기잖아. 지금 이렇게 징병제잖아, 우리나라 시스템은.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군대에 가야 되는 거잖아. 그 군대 신체검사를 하게 되면 1급부터 7급까지 이렇게 쭉 나눠져 있잖아. 되게 이게 정상적인 몸을 내세우고 그 남성들의 몸 안에서도 되게 위계화하는 질서를 만드는 것 같거든. 20대 혹은 30대의 젊고 건강한 남성들 이라는 어떤 정상적인 남성상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은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된다라는 시스템인 거잖아. 사실 억울할 수 있어. 진짜. 나도 그냥 여자만 군대 가라 하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 2년의 시간에 그렇게 폭력적인 공간에서 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두려움이잖아. 어떤 불안함?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화 낼 수 있어.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맞지. 이거를 여자도 군대 가 라는 논리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더 나아가서 통일이나 평화 그런 것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고 엄청나게 폭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잖아, 그곳이. 그래서 사실은 남성들이 더 그곳에서의 어떤 경험을 항상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곳에서 했던 경험들이 너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문화를 일단 먼저 바꿔야 한다. 맞아. 그리고 지금 여성이 군대를 갔을 때 뭔가 안전할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 게 물론 남자가 군대를 간다고 해서 안전한 상황이다. 그곳이 안전한 공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나 여성이 갔을 때 뭔가 그 안에서의 성폭력이라던가 그 어떤 폭력적인 문화에 여성이 쉽게 노출되고 그리고 그런 우린 뉴스를 많이 접한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했던 얘기랑 같은 이야기인데 너네 힘들어? 우리가 더 힘들어. 이 논리로 가는 게 사실 여자도 군대가 이 논리로 이어지는 것 같거든. 근데 이 군대에 대해서도 군대라는 공간 자체가 지금 여성이 가기에 괜찮은 공간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여성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군대 안에? 그러면 뭐 수유실이라던가 여자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에 비해 현저히 적고 없는 공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와 같이 또 갈 수 있는 개념이 댓글 중에 뭐 조선업이나 어떤 건설직 신체를 많이 쓰는 고강도의 노동에 왜 여성은 들어가지도 않아 놓고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곳에 여자 화장실이 없어. 그러니까 애초에 그곳은 여성을 생각하고 만든 작업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성이 정말 일하고 싶어도 그곳은 선택지가 될 수 없는 곳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 힘든 일 안 하려고 하잖아 라는 논리가 사실 성립될 수가 없는 환경이 있다. 개인이 선택하지 않음을 비판하는데 사실은 그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구조인가를 먼저 질문해야 된다는 거지. 맞아. 취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하는 거 사실 취업 시장 불안한 거 남성도 마찬가지고 여성도 마찬가지야. 여성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한국 사회 노동 구조와 이 취업 시장이라는 것이 너무나 문이 좁고 모두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그 경쟁에 놓이게 되니까 어떤 특정 집단에게 내가 받지 못하는 어떤 수혜가 간다고 했을 때 그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국은 도대체 왜 이런 노동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취업 시장의 문은 왜 이렇게 좁은가?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국가나 기업에게 사실 이야기해야 되고 너네 노동 구조 바꿔라 라고 사실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화살이 자꾸 여성에게 가는 것 같아. 뭐 군대 문제, 취업 문제 이런 것도 사실 그것들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기성시대 남성이
만들어낸 어떤 시스템인데 그게 자꾸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에게 돌아갔을 때 사고가 계속 좀 굴절되는 느낌이 들거든. 정치 관련해서 뭐 이슈가 터졌을 때 그거 덮으려고 연예인 기사 터뜨리는 것처럼 사실 그 여성 의제가 그런 식으로 소비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진짜를 보지 못하게 가리는 용으로 여성에 대한 그 혜택, 수혜를 얘기하고 그게 이제 남성에 대한 역차별, 억울함으로 이어지면서 분명 억울한 게 있는데 그 언어가 그 역차별이라는 언어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는 조금 더 같은 동료 시민으로서 앞으로 같이 살아갈 사회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고 뭐를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끌려갈 것인가? 아니다. 우리 끌려가지 말자. 우리 같이 손을 잡고 우리 같이 손을 잡고 가보자. 맞아. 바꿔보자 이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역차별이라는 언어를 획득한 남성들이 되게 그 언어를 획득한 거에 대해서 되게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너도? 나도 그랬어. 하고 공감하고 뭉치는 거. 그 힘을 잘 발현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렇기 때문에 쟤네를 때려잡자가 쟤네도 아니라 똑같이 우리랑 같이 똑같이 힘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이거를 바꿔보자는 조금 더 건설적인 논의로 가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항상 생기는 거지. 맞아. IMF 때도 그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 어떤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그 IMF의 위기가 그 대학생 부르주아 여성들에게는 피해갔다라는 논리로 된장녀 김치녀 논리가 생겼던 거고 그게 되게 유구한 여성 혐오의 역사로 이어졌던 거거든. 사고의 굴절을 한번 맛봤던 거야. 그리고 그 김치녀는 우리를 아직도 옥죄이고 있으니까 이 IMF에 대한 어떤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IMF인데 쟤네는 안 힘드네? 쟤네 좀 구리네?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혐오의 그 구조로 가는 그 현상을 정확히 짚어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 IMF 이후로 사실은 취업시장에서 경쟁자로서 여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런 역차별 논리가 좀 많이 떠오르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는 너무 당연하게 남성이 일을 많이 하고 임금도 더 많이 받았던 게 너무 당연히 됐던 현실이었는데 여성이 좀 비슷한 지경까지 올라오니까 바로 역차별 논리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사실 그동안의 그 공무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남성이 높았을 때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다가 그 여성의 비율이 한 50% 정도로 넘어와서 50%를 조금 넘었다 하니까 이게 여성들이 남성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논리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이런 어떤 제로섬 게임처럼 이야기할 것인가 이 문제가에 대해서는 사실 질문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맞아. 뺏고 뺏기는 그 취업 시장에서 우리가 계속 살 건가? 우리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난 살기 싫어. 약간 우리 이런 느낌이 있는 거지.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이준석이 얘기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 현실에 2030 남성들의 삶에 바뀐 게 있어? 뭐 있어? 그러다 갑자기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키가 크고 좀 덩치가 있는 남성이었다면 이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을까? 극소수의 일탈인데 딥페이크 성범죄 통계를 보면은 가해자의 99%가 남성이고 피해자의 98%가 여성이거든. 여성은 되게 잠재적 피해자로 만들어지는 사회라고 생각하거든. 성폭력에 대한 논의를 무고죄가 압도하는 것은 되게 좀 비상식적인 이야기 아닌가?